아시안컵 대회에서 인도네시아가 베트남을 꺾고 승리를 했습니다. 이 승리 이후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신태용 감독에게 감사하면서 깊이 사과했습니다. 경기 직전까지 신태용 감독에 대한 많은 비난을 했고 베트남전 스쿼드까지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전에서 신태용의 절묘한 전략과 선수들의 뜨거운 투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어린 선수들을 데리고 가서 또 망신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인내하고 있던 신태용의 침묵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시안컵 D조 2라운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전은 1대0 인도네시아의 승리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반 42분 K리그 아스나위의 페널티킥 결승골을 지켜내어서 소중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이 승리는 신태용 감독이 2020년 인도네시아 지휘봉을 잡은 이래 처음으로 베트남을 상대로 거둔 것입니다. 지금까지 4번 격돌에서 2패 2무를 기록했는데 첫 승리를 한 것입니다. 아시안컵 본선 마지막 승리도 2007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벌써 17년 전이나 되는 먼 과거의 기록입니다. 베트남에게 열세이고 패배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차원이 다른 투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만 19세의 페르디난과 21세의 에르난도의 활약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후반 추가 시간 모두가 지친 상황에서 페르디난의 질주는 정말 놀라운 투지였습니다. 엄청난 체력과 질주로 베트남 골대까지 공을 몰고 가는 모습은 탄성을 지를 정도였습니다. 뒤늦게 따라간 베트남의 탈롱이 저지를 하다가 경고를 받고 누적이 되면서 퇴장까지 되었습니다. 페르디난은 후반 추가 시간 8분 베트남의 역습 상황에서 비어있던 골문으로 뛰어가면서 슛을 날리기까지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선수들은 경기 내내 엄청난 투지와 체력으로 멈추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특히 골키퍼 에르난도는 만 21세의 신예인데도 경기 내내 놀라운 선방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막판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부상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펀칭을 위해 날아올랐습니다. 그동안 에르난도는 다른 골키퍼보다 키가 178cm로 너무 작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더 키가 큰 골키퍼를 양성하지 않는다는 비난이 신태용에게도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에르난도는 어린 나이에도 포지셔닝과 반사신경 측면에서 확실히 뛰어난 기량입니다. 신태용은 일관성 있는 경기력을 높게 평가했지만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키가 작다는 타령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전 이후에는 역시 대단한 골키퍼이다, 에르난도의 활약으로 승리했다라는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신태용 감독과 선수들에게 엄청난 환호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경기 직후 기자회견에서 두 팀 모두 최선을 다해 좋은 경기를 펼쳤다, 약간의 운이 작용해서 승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태용은 우리 인도네시아 팀은 젊은 팀이라서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나 승리하겠다는 각오는 남다르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주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전반전에 놀라운 수비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러다가 후반전에 지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젊은 선수들이 이기겠다는 각오로 종료 휘슬 불기 전까지 미친 듯이 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게 일격을 당한 베트남 감독 트루시에는 해고될 수도 있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베트남은 예선 탈락이 확실해지면서 빨리 가방을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트루시에게 인도네시아는 악몽의 기억이 남아있는 팀입니다. 2004년 아시안컵에서 필립 트루시에가 카타르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아 인도네시아를 상대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2대1로 인도네시아가 승리하면서 이틀 후에 카타르 축구협회는 트루시에를 바로 해고했습니다. 당시에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해고 사태였고 트루시에에게 인도네시아는 악몽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태용의 인도네시아에 패배하면서 다시 해고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피파 랭킹 146위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도 약체에 속합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축구 시스템 훈련이 안 되었고 선수 양성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태용 감독 부임 이후에도 경기력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대회 이전 친선전 3경기에서 내리 3연패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을 상대로 2골을 뽑으며 굉장한 기세를 보여준 베트남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베트남과의 최근 전적에서 승리를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객관적 전력이 확실히 다른 팀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모두 패배를 예감하고 있을 정도로 비관적인 보도와 전망이 많았습니다. 실제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1군 경험이 거의 없는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최고의 선방을 한 골키퍼가 만 21세이고 대부분 20대 초반의 나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아시안컵에 출전한 국가들 중에 평균 연령이 가장 어린 팀입니다. 24개국 중에 레바논이 1993년 7월로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가 1999년 1월로 가장 어립니다. 베트남도 1998년 2월로 전체에서 4위에 해당이 될 정도로 어린 편입니다.
베트남이 나이가 어린 것은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있을 때 2군과 3군 양성에 힘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트루시에는 박항서 감독이 키워놓은 어린 선수들을 그대로 받아서 훈련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신태용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어린 선수들 발굴이 급히 진행되었습니다. 베트남보다 근 5년 이상 늦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일단 이기고 또 무조건 이겨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아시안컵에서 망신을 당하고 올 것이다. 패배하면 신태용은 선수들의 나이를 핑계댈 것이다. 언제까지 실험을 할 것인가라는 비난을 했습니다. 1차전에서 이라크에게 패배를 한 뒤에는 바로 나온 반응이 이럴 줄 알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베트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베트남은 일본전에서 쉽지 않은 팀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신태용 감독은 포지션과 전술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당장 인도네시아에서는 또 실험을 한다, 핑계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뿐 아니라 투지가 확실한 선수들로 스쿼드를 새롭게 짰습니다. 선발 공격진에도 에르난도 아리와후부터 아스나위, 아르안으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후브너는 황희찬과 함께 울버햄튼에서 뛰는 중이고 아스나위는 안산 그리너스, 전남 드래곤즈에서 뛰며 K리그를 경험했고 아르안은 최근 수원FC에 입단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활약을 하던 센터백 리즈키 리도와 엘칸 바고트를 벤치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샌디 월시와 조르디 아마트와의 듀엣으로 백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리즈키 리도는 골 넣는 수비수로 유명하고 엘칸 바고트는 영국 2부 리그 입스위치 타운에서 센터백으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수비 라인이 바뀌면서 우려가 많았지만 샌디 월시는 90분 내내 아주 견고한 수비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실제로 샌디 월시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경기에서 MOM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현재 D조 3위이며 베스트 3 순위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희망은 남아있지만 다음 상대는 일본 대표팀입니다. 그리고 현재 베스트 3위에 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많은 팀들은 자신보다 약한 팀을 상대로 승점을 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일본과 최소 무승부를 한다면 승점 4점으로 16강에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설의 1군이 등장한다라고 요란 떨던 일본은 이라크전 패배로 큰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일본 언론에는 온통 일본의 약점이 드러났다, 인도네시아전이 부담스럽다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강인보다 더 뛰어나다고 자랑하던 쿠보는 미안하다, 지금 큰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반성문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인도네시아가 죽기 살기로 승리하겠다고 어린 선수들이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만 19세의 페르디난의 투지에 이미 기가 죽을 정도입니다. 일본은 이제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인도네시아에게 겨우 이겨도 대한민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